화둥이 여러분, 아니에요. 화학선생님입니다. 한결같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영상 열심히 찍어가지고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몰입니다. 저번 시간 영상 여러분들 들어봤었겠지만 선생님 많이 졸려서 힘들어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은 프레시하게 점심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몰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로는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내용, 그리고 EBS로는 26페이지부터 개념완성 2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몰을 배울 때는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처음에는 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앞으로 차차 문제도 많이 풀고 우리 앞으로 이해하게 될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몰 개념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몰을 이용해서 이제 몰을 통해서 질량을 계산하거나 뭐 이제 부피를 계산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몰의 개념, 그리고 몰과 질량의 관계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이제 몰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몰을 변환해서 질량으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몰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부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몰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내도록 할게요. 즉 몰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두 번을 몰을 공부하게 되는 셈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그렇게 알고 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린 판단이니까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게 기말고사 공부도 함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범위를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식만 포함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계산 과정에서 몰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랑 좀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시험 범위를 적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몰부터 살펴볼게요. 몰은 물질을 묶는 단위인데, 우리 주변에서 물질을 묶는 단위가 여러 개 있죠. 연필 12자루를 1다스, 백추 100포기를 1접, 계란 30개를 한 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원자면 원자, 분자 또는 이온들을 묶어서 묶는 단위를 몰이라고 한다.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고,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묶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건 밑에서 여러분들 밑에 3번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쭉 우리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밑이니까 또 하나 지우면 되겠네. 계를 뜻하면 이 수를 아보가드로라는 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타낸 숫자다 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살펴보니까 A4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쌓으면 우리가 무려 달까지 이동하고요. 물론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만큼 많은 숫자라는 거지 꼭 달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죠? 두 번째, 수박씨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뭉치게 되면 역시 달보다 약간 크고요. 모래알갱이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뭉치면 대한민국만큼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라는 뜻이겠죠. 아보가드로 수는 그럼 어떻게 제한을 했을까? 우리가 원자량을 정의를 할 때 저번 시간에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질량을 12.00g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무게로 수소는 무게저울로 쟀을 때 탄소 1개가 수소 12개랑 똑같으니까 1, 탄소 4개가 산소 원자 3개랑 똑같으니까 산소 16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니까 12g 속에 질량의 원자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 원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수학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 아보가드로 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심화적으로 보고서를 써도 되지만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을 조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생활기록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구하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속에 있는 탄소 원자의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보가드로 수인 질량수 CBC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원자량만큼이 있을 때, 즉 12g일 때 그때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화 어떻게 시켰냐면요, 즉 각 물질의 화학식량, 분자면 분자량, 원자면 원자량, 이온이면 이온식량만큼의 질량이 있을 때, 우리 그 원자량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원자량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있을 때니까 질량의 단위를 붙여주고 그때를 1몰이라고 가정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친 거 어떤 뜻인지 알죠? 네, 그럼 몰과 입자의 수 살펴볼게요. 모든 물질 1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 분자, 그리고 분자 속에 원자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이걸 몰수의 개념을 대입해서 살펴볼 거니까 조금 복잡하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자 1몰이라고 하면은 거기 속에는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자 1몰이라고 하면 역시 그 세트가 1몰 있는 거니까 분자라는 세트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온 1몰이 있다고 하면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 이제 분자에서 원자에서 분자, 요거 이제 몰수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H2라는 분자 1몰이라고 하면 분자 1몰이니까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H2라는 분자 한 개는 H라는 원자 몇 개로 구성돼 있어? 2개로 구성돼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H2 분자 1몰에 들어있는 H 원자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H2 분자 한 개에는 H 원자가 2개 있으니까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하면은 어때? 둘 다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면 분자는 1몰이 될 거고 원자는 분자 한 개당 원자가 2개 있으니까 2몰이 되겠지. 그래서 원자는 2몰이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H2 분자 1몰 속에는 H 원자가 2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게. 암모니아 분자 2몰이니까 암모니아 분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암모니아 또 밑으로 한번 써볼게요.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암모니아 분자가 한 개 분해되면 질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3개가 생기지. 총 몇 개야? 총 4개의 원자가 생기잖아요. 총 4개의 원자가 생기니까 분자가 2몰이면 곱하기 4를 해서 원자는 8몰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는 8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심화 한번 갑니다. 그럼 보면은 선생님이 암모니아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암모니아 분자가 1개 분해될 때 질소 1개, 수소 3개에서 총 4개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암모니아 1개가 분해될 때는 여러분 질소는 몇 개가 나와? 1개 나오지. 그러면은 암모니아 분자 1몰이 분해됐을 때는 질소 원자도 1몰이 되겠죠. 이렇게 질소 원자를 물어볼 때도 있고 수소 원자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응용하면 수소 원자는 암모니아 1몰이 분해됐을 때는 3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원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총 원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질소 원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소 원자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원자를 물어보는지 또는 분자를 물어보는지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 1몰에 존재하는 입자수 계산해보면 화합물 NaCl이라는 화합물이 1몰 존재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온을 살펴보면 이온 같은 경우는 NaCl이 분해되면 Na 플러스 1개, Cl 마이너스 1개니까 총 2개, 총 2몰이 이온이 2몰이 생성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몰과 질량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몰과 질량 관계 아까 선생님이 다시 밑에서 펼쳐졌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화학식량에다가 질량의 단위인 g을 붙이게 되면 이게 1몰이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몰의 질량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에다가 그렇지 화학식량 원자량이나 뭐 분자량 등 여러 가지 이온 식량이 있겠죠. 분자량 등에다가 g을 붙인 질량의 단위인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 되겠죠. 그럼 원자 1몰은 원자량의 g의 단위인 g를 붙인 거, 분자 1몰은 분자량에다가 질량의 단위인 g을 붙인 거, 이온 1몰은 이온 식량. 이온 식량은 원자량이랑 여러분 똑같겠죠? 왜냐하면 거의 유사하겠지 정확히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온이라고 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건데 우리 전자의 무게를 무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보면 예시 보면 수소 원자 1몰이니까 수소 원자 원자량 1g 1이니까 1g. 수소 분자는 H2니까 H 원자 2개여서 2g.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니까 전자 1개를 잃었으니까 1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금 설명했듯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무게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무게가 거의 동일하고 전자의 무게가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그렇지 1837배나 작기 때문에 양성자를 1837로 나눠준 게 전자 한 개의 무게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는 무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물질의 몰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몰의 질량은 방금 살펴봤듯이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여준 무게이기 때문에 물질의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물질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 밑에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공식이랑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 원자의 몰수를 물어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량을 그렇지 원자 1몰의 질량인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분자의 몰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량을 분자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 되겠죠.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수소 원자 2g의 몰수, 수소 원자 원자량은 2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2g을 원자량 1로 나누면 2몰의 수소 원자 이렇게. 선생님은 보통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뒤에 이제 표시를 해줄 거야. 원자를 물어보는지 분자를 물어보는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알기 위해서 선생님은 하는 팁인데 여러분들도 이 팁을 따라하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노하우고 여러분들도 이런 노하우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아들일 친구들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수소 분자 2몰 문제에서 물어본 2g을 수소 분자 H2는 여러분들 H 원자 2개로 돼 있잖아. 그래서 H 원자량 아까 1이었으니까 2로 나눠주면 1몰의
H2 분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먼저 물 22g 위에 쓰고 CO2니까요. CO2는 탄소 1개, 산소 2개잖아. 탄소 1개는 10이라고 약속했었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곱하기 1하면 16이잖아요. 16 곱하기 2 하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니까 44로 나눠주면 2분의 1몰의 이산화탄소 분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친절히 분자라고까지 보통 표시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분자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응되면 그냥 21몰 CO2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 이제 분자량부터 계산해야겠지. 물은 H2O니까 H 2개 O 1개잖아. 계산해보면 H는 하나당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18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36g을 18로 나누게 되면 2몰의 H2O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자 한 개의 질량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원자 한 개의 질량 가끔은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면서 예시까지 살펴볼게요. 원자 또는 분자 1몰의 질량을 한 개의 질량을 구하려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돼요. 먼저 이전에 예시를 하나 선생님이 관련 문제 옆에다가 예시를 하나 써볼게.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수학적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몰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 1박스의 무게가 30kg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이게 몰이지. 이게 몰인 단위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사과 한 박스의 무게 사과는 1박스에 30개가 들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과 한 개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30kg을 한 박스를 무게를 30kg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한 개는 1kg인 거 알 수 있잖아. 이걸 이제 조금 응용해서 우리가 몰에다 개념을 대입하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1몰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화학식량의 무게니까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여준 거니까 한 개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여러분들. 화학식량의 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 너무 똑똑했어요. 즉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원자량을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되겠지.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분자량을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예시를 해서 확인해보자. 암모니아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래. 그럼 암모니아에 우리가 쭉 써줄게. 처음이니까 암모니아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암모니아 분자량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해봐. 질소 1개, 수소 3개니까 17이 되겠죠. 17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2.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암모니아 한 개, 분자 한 개의 질량이래요. 그러면 물 분자의 질량도 계산해보래. 그러면 물의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18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108.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 문제 하나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메테인 32g 속에 있는 수소 원자수예요. 그럼 메테인의 분자량부터 계산해보면 CH4니까 탄소 1개, 수소 4개잖아요. 탄소 1개는 12. 그 다음에 수소 하나는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4면 16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32g을 16으로 나누면 2몰의 CH4가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위에서 메테인 1개 분해될 때 수소가 4개 나왔잖아. 즉 4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4를 하면 8몰의 수소가 나온다. 또는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할 때 이렇게 합니다. 2몰의 CH4 곱하기 1몰의 CH4가 분해될 때 4몰의 H가 나오니까 이렇게 단위를 삭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즉 그래서 8몰의 H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걸 할 땐 이렇게 계산을 이제 단위를 삭제해주는 계산을 해도 된다는 팁이니까 받아들일 친구들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질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니까 이것도 뭐 똑같이 뭐 선생님이 좀 수식으로 세워서 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그렇지 2분의 1몰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잖아. 2분의 1몰의 질소 분자고 똑같이 공식 세워보면 1몰의 질소 분자가 분해될 때 질소 원자는 2개씩 있으니까 2몰의 질소 원자가 나올 거니까 1몰의 질소 원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1몰의 질소 원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다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KCl이 하나 분해될 때 K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니까 염화칼륨이 2몰이 분해될 때 똑같이 K 플러스 2몰 Cl 마이너스 2몰이 나오겠죠. 그래서 염화이온 물어봤으니까 2몰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입자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다 몰수에다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그냥 선생님 임의적으로 그냥 K라고 놓고 계산을 해버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K라고 치환한 거야. 다 K를 곱하게 되면 어차피 입자수를 비교할 때는 K 값이 동등하게 곱해진 거니까 몰수가 많으면 아보가드로 수를 똑같이 곱했을 때 입자수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가가 제일 많고 가가 왜냐면 8몰이니까 그 다음에 다 2몰인 염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몰과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펴보면 1번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g을 붙인 값이다. 맞죠? 원자량의 단위가 없으니까. 물 분자 2몰에는 수소 원자 2몰이 있다. 물 1개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 2몰에는 수소 원자는 4몰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탄소 원자 1몰은 6.02개의 탄소 원자 수를 말하는 아보가드로 수니까 맞네요. 분자 1개의 질량은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분자량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왜냐하면 얘가 1몰일 때니까. 그러면은 1몰일 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 그때의 질량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질량은 분자량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이 사과박스 설명했던 거 예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염화나트륨 1몰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의 수는 NaCl은 염화나트륨 분해되면 Na 플러스 1개, Cl 마이너스 1개가 나오기 때문에 1몰이 분해되면 나트륨 이온 1개, 1몰, 염화이온 1몰이 생성되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물질의 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헬륨 3몰의 질량은 24이다. 친절하게 헬륨의 원자량 4라고 줬어요. 그럼 헬륨의 원자량이니까 헬륨 1몰일 때가 질량이 4g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는 3몰을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곱하기 3을 하면 12g이 되겠습니다. 1번은 아니죠. 2번 산소 32g, 산소 원자 하나에 16이니까 산소 O2 분자의 질량은 16 곱하기 2니까 32g이 되겠네요. 이때가 1몰이니까 32g 속에는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3번 물 2몰에는 산소 원자 물 2몰이니까 2몰에는 물 분자가 2몰 있을 거고 H2O가 분해되면 수소 2개, 산소 1개니까 물이 2몰 분해되면 수소는 4몰, 산소는 2몰이 나오겠죠. 산소는 2몰이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말은 6.0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4번과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44g 이산화탄소 분자량 계산해 볼게요. 탄소 1개, 산소 2개니까 탄소는 하나당
12라고 주어졌고 산소는 아까 계산했듯이 16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이건 44가 나오고 44g일 때가 1몰이네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1개가 분해됐을 때는 산소가 2개 나오니까 이산화탄소 1몰이 분해된 44g이 분해돼서 1몰이 분해될 때는 산소 원자는 2몰이 되겠죠. 5번 1몰의 암모니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원자의 질량은 여러분들 암모니아 계산해 볼게요. 질소 1개에 수소 3개니까 질소 1개는 14, 수소는 하나당 1인데 3개니까 17g일 때가 1몰이겠죠. 암모니아가 분해됐을 때는 질소가 1개 나오니까 암모니아 1몰이 분해됐을 때 질소도 1몰이 나오겠지. 질소 1몰의 질량은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듯 14라고 했으니까 5번은 17g에 14g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3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의 입자수. 이거 아까 살펴봤던 거네. 선생님이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거든요. 정답만 쓰고 넘어갈게요. 가, 다, 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모의고사 탐구 과정 살펴보니까 염화나트륨 1몰이라고 어림한 양의 질량을 측정한다. 두 번째 탐구 과정 염화나트륨 1몰의 정확한 질량 1몰의 정확한 질량이니까 화학식량 계산하면 되겠네. 화학식량 X를 계산을 했어요. 가에서 어림한 나트륨의 질량 어림한 양이 87.75고 1몰의 질량은 이제 여기 암모니아 58.5라고 나와 있네. 그럼 1몰일 때 질량 X는 58.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Y 몇 몰인지 87.75g일 때 몇 몰인지 계산하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87.75를 58.5로 나누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5몰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1몰보다도 0.5몰만큼 크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59. 58.5에다 0.5를 더하니까 59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만 줄여도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은 빠르게 문제 풀다가 문도를 제대로 안 읽어서 1몰보다 0.5몰만큼 크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87.75를 58.5로 나눈 1.5를 y라고 계산을 잘못해서 60이라고 정답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실수를 많이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채점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틀렸냐 맞았냐 뭐 안타깝게도 뭐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시험에서는 결과값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실수로 틀리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일단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는 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거 3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모의고사 볼게요. 다음은 구리를 포함한 메달에 대한 자료이다. 메달의 질량이 96g이고 여기서 구리의 질량이 75%니까 구리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96 곱하기 75를 하면 되겠죠. 75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퍼센트니까 100분의 75 100분의 75는 쌤 바로 계산할게 4분의 3 그러니까 다시 여기 지우고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96g을 100분의 75인 4분의 3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72g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이 64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72g을 64로 나누면 여러분 9분의 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계산했네. 선생님 8분의 9네. 여러분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그 드립 칠게요. 한번 넘어가서 2021학년도 작년 거 3월 문제입니다. 역시 이거 선생님이 원자량 정의할 때 나왔던 거네. 우리가 편하게 뭐 여기 나와 있는 x를 그냥 선생님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 탄소처럼 그냥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탄소 4개가 여기 뭐 y 3개랑 똑같으니까 y는 그렇지 16이 나오겠죠. 그러면 12, 16 그 다음에 16으로 했으니까 16 곱하기 2는
Z니까 3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 Y의 원자량은 3분의 4A이다. 여기서 X의 원자량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X를 10이라고 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Y는 몇이었어요? Y는 16이었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3분의 4를 하게 되면 여러분 12가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A를 10이라고 놨으니까 맞네요. 3분의 4A 12A 맞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는 우리가 X를 10이라고 했으니까 12분의 1, Z는 32라고 했으니까 32분의 1 하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8분의 3 맞습니다. ZY2면은 Z 한 개, Y 두 개잖아. Z 한 개는 32, Y는 16이니까 16 곱하기 2 하면은 몇이에요, 여러분들? 64가 나오네. 64니까 64에다가 3분의 16을 곱해볼게. 64에다가 아니 64는 3분의 16에다가 A를 10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16 맞네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풀어야 내가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예시를 넣더라도 풀 수 있잖아요.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뭐 선생님이 원자량을 할 때 설명했던 부분처럼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원자량 할 때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른 방법대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거니까 이 정석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거나 이 모의고사 해설을 보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방법도 들어보고 그 모의고사 해설 방법도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해설 방법으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번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네요.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7W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분자량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AB고 분자량은 7W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NA를 곱한 게 되겠고, 나는 AB2고 이때 분자량은 11W 곱하기 NA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랑 나에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지. B가 한 개 더 늘었네. B가 한 개 더 늘었을 때 여기서 4WNA g만큼 질량이 늘었잖아. 그러면 B의 무게는 4WNA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위에 써볼게. 그냥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우면 돼. A, B의 분자량이니까 A 플러스 B는 7WNA, A 플러스 2B는 11WNA.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바로 B가 하나 늘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A의 무게는 어떻게 돼? 그렇지, A 하나 B 하나를 더한 게 7WNA니까 3WNA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의 분자량은 7WNA 맞네요. 원자량 B는 A의 무게가 3WNA고 B가 4WNA니까 3대4 맞네요. 마지막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1g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가 같은 경우는 7WNA,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1g분의 11WNA니까 딱 계산을 해도 분모가 작은 가가 더 크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 좀 영상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선생님 너무 말이 빠르면 따라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선생님이 출장 가기 전에